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본주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으면 왜 좋은 건가요? 모든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 때문일까요?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 이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가요? 깊은 내면에 행복을 갖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꼭 돈이 있어야만이 우리 마음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돈만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잠시 며칠은 행복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갖게 되면 하루 이틀, 3일은 즐겁게 갖고 놉니다. 하지만 금세 실증을 내고 또 다른 거를 찾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돈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걷고 산책을 하고 간단하게 조깅을 하면서 트랙을 돌았는데 마음이 상쾌하고 하루 종일 몸이 가뿐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나에게 찾아오는 잔잔한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과도한 노출로 돈의 자극적인 욕망으로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뿐인 행복 말인 거죠.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꿈꾼다면 내가 꾸준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손자병법 4. 먼저 손해를 고려하고 그 후에 이익을 고려하라. 시작하겠습니다. 부병구이국지라 미지유야 고불능진지 용병지혜자 즉 불능진지 용병지리야. 무릇 전쟁을 오래 하면 국가에 유리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전쟁의 해로움을 낱낱이 알지 못하는 자는 전쟁의 이로움을 낱낱이 알 수 없다. 가림은 이렇게 해설했다. 전쟁을 오래 끌었음에도 정가가 시원찮으면 다른 제후들이 음모를 꾸미게 된다. 두는 실예를 들어 설명했다. 무기는 흉기이니 오래 사용하면 병고가 생긴다. 마치 지배기 조씨의 본거지를 포함하여 해를 넘기면 계속 압박하다가 마침내 조향자에게 도리어 잡혀 몸은 죽고 본인의 땅은 분학되었던 바와 같다. 위에서 언급한 지백은 춘추시대 진나라의 4대 가문, 즉 지씨, 한씨, 조씨, 위씨 중 지씨 집안이었다. 4대 가문 중에 지씨 집안이 가장 흉성하여 지백은 진나라의 정권을 잡았다. 지백은 한씨와 위씨 가문의 땅을 요구했다. 한씨와 위씨는 비굴하게 행동하여 교만하게 하는 비이교지의 전략을 취해 원하는 땅을 화끈하게 주어버렸다. 주지 않으면 공격을 당할 텐데 당장은 방어할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단 지백이 원하는 대로 주게 되면 그는 교만해져 또 다른 가문의 땅을 요구할 게 분명했다. 득이양양해진 지백은 이번에는 조씨 가문을 찾아가 조양자에게 땅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한 땅은 조씨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선조를 모신 종묘 소재지였다. 이런 땅은 도무지 양도할 수 없는 곳인지라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지백은 한씨와 위씨를 협박하여 함께 힘을 합쳐 조씨를 공격했다. 물론 조씨를 멸해버리고 그 땅을 나눠 갖자고 제의했다. 그렇게 3년을 공격했고 이제 조씨는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었다. 조씨는 한씨와 위씨에게 밀사를 보냈다. 지백이 어떤 자인지 다들 알 텐데 무슨 땅을 나눠주겠느냐. 그저 각계격파하려는 수작이니 나를 멸하면 그 다음 차례는 당신들이다.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 세 집안이 힘을 합쳐 지백을 멸하고 그의 땅을 나눔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한씨와 위씨는 이런 제안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중이었다. 지백이 방심한 틈을 타 한씨와 위씨는 지백을 살해했다. 한씨, 위씨, 조씨 집안은 힘을 합쳐 지씨 집안을 멸했고 내친 김에 아예 진나라를 공중분해하여 나누어 가졌다. 역사적으로 이를 일러 상가분진이라 한다. 세 집안은 경대부가 그들의 제후국 진나라를 나눠 먹고 독립한 것이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나누기도 한다. 전국시대의 7대 강국 중 세 나라가 곧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이다. 실은 지백도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으며 진나라의 국정을 좌지우지한 실세였다. 정치적인 실력은 물론이고 경제력도 한, 이, 조, 상가보다 월등했다. 그러니 천천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조씨 집안을 공격하여 한 방에 점령했다면 삼가는 각계 격파되어 진나라는 한, 위, 조 3국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나라로 통합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밤이 길면 꿈자리가 사납다더니 전쟁을 오래 끌다가 도리어 세 집안에게 역습을 당하고 말았다. 당시 조씨 집안의 리더였던 조양자는 지백에 두개골에 치를 입혀 술잔으로 만들었고 그 술잔에 매일 술을 부어 마시며 한을 풀었다. 이것이 전쟁을 오래 끌었던 지백의 말로이다. 전쟁의 해로움은 낱낱이 알지 못하는 자는 전쟁의 이로움을 낱낱이 알 수 없다. 이 구절에 대해 이전은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이익과 손해는 얽히고 설키어 한 몸의 두 얼굴인지라 먼저 그 해로움을 알아야 그런 연유의 이로움을 알 수 있다. 전쟁의 폐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전쟁의 이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콩의 최대 재벌 이가성은 말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실패를 생각하라. 기업의 경영도 나라에 간의 전쟁처럼 구사일생의 사업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사업의 승률은 전쟁보다 10배는 낮을 것이다. 전쟁은 쌍방이 싸우는 것이고 내가 이기지 않으면 상대가 이긴다. 하지만 당신이 사업을 하게 되면 누구와 전쟁을 하는지 사실 모른다. 어떤 회개한 일도 다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당신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망연자살할 것인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환경이 변했음을 탓할 것인가? 환경은 나를 배려해줄 의무가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손해를 고려한 다음에 이익을 쫓아야 마땅한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익을 못 봐도 내일은 다시 이익을 찾아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손해로 인해 당신은 미천을 모조리 까먹고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손해를 피하는 것이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눈에는 왜 이익만 보이고 손해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왜 이익은 100으로 보이고 손해는 1로 보일까? 아마도 도박할 때의 마음처럼 유행심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는 팔자 좋은 7.8기의 사옥주처럼 몇 번을 망하고도 그때마다 재기하여 성공할 수는 없다. 퇴출된 사람을 누가 거들떠나 보겠는가? 아무런 미천도 없는 당신에게 누가 함께하자고 하겠는가? 그러니 무슨 일을 해도 이익보다는 손해를 먼저 따져봄이 안전한 길이다. 우리는 장밋빛을 꿈꿉니다. 성공만을 꿈꾸고 화려한 이상을 상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박 나는 꿈꾸고 줄 서는 가게를 꿈꾸며
SNS에 연일 보도되는 상상을 합니다. 이런 망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해야 하고 부족한 건 발주도 시켜야 하며 직원들에게 오늘 전달 사항도 알려줘야 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바쁘게 고객들을 맞이해야 하며 늦은 점심에 뒷정리하고 오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저녁엔 내일 준비할 거와 마감으로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합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 이런 반복된 일을 하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고통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고객의 컴플레인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이런 고통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원에게 맡기고 쉬면은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죠. 직원들에게 맡기는 순간 사업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직원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맡겨놓으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날개를 달고 힘차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없는데 날개만 날아갈 수 있는가요? 갑자기 매장에 싱크대나 하수구가 막히거나 이럴 수 있고 머신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또 고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도 해야 하고 모든 이상 유무를 사장이 알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쿠팡 사태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맡겨놓고 보이지도 않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체를 꿈꾸셨나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은 계속 우리들에게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당한 나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맛있다고 하니,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맛있으면 맛있다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맛있는 것 같아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맛본 내 몸입니다. 타인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당당한 나의 맛을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맛이 있다. 이건 맛없다. 고 말입니다. 오늘도 나를 칭찬해주며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